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의 이혜린입니다. 자유북한 방송의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이 북조선에서 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만 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 시절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지만 오늘은 잠시 고난의 행군 시절을 떠올리며 북한 인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는 어느 집이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먹는 문제로 바빴습니다. 평양 사람들과 나라에서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당 간부, 법 일꾼들 말고는 그야말로 전 인민이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인과 어린아이, 병약자들이 쓰러져 눕기 시작했고 300만 명이나 되는 인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굶어 죽었던 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참으로 말이 좋아서 고난의 행군이지 인민들에게는 지옥과 죽음의 3년이었습니다. 오늘 그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먹는 문제로 고생하고 사람이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먼저 고난의 행군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은 수령의 한마디 말에 주체농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산과 들을 항폐화시켰고 인민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가 파탄이 나서 식량을 조달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대한 기아 사태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인민 경제를 살리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의 개혁 개방 조치를 단행할 때에도 북한의 지도자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식 사회주의 운운하면서 인민 경제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개혁 개방으로 인해 몰려올 자본주의 바람으로부터 노동당 체제를 보호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과 베트남의 인민들은 개혁 개방으로 지금 완전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인민들이 잘 살게 되니 국력도 더욱 커졌음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개혁 개방의 결과를 보면 고난의 행군을 가져온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행군이 북한의 노동당과 지도자의 잘못된 경제 정책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것을 끝내게 된 것은 오히려 노동당이 그렇게도 미워하던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었습니다. 미국은 유엔 기구인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국가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고난의 행군 시절은 물론 그 후에도 2006년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 매년 30에서 400만 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북한에 보내줬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 당국이 당연히 보장해야 할 식량권을 보장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식량권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인민들이 먹고 살 식량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이 권리야말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 중에서도 가장 선차적으로 누려야 되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게 되니까 말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자유와 평등을 외쳐본들 귀에 들리지도 않는 것이니까요. 현대 국제사회는 이러한 식량 문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식량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식량권 문제가
해당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1981년에 가입해서 비준한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을 보면 이 규약에 참가한 나라들은 자기 인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킬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의무를 위해 개별 국가적으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국제적인 협력도 힘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민들이 굶고 있으면 다른 나라의 손을 벌려서라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노동당과 지도부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 명이 아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북한 정부는 당시 고난의 행군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행군이 막 시작되던 시기에 북한의 지도자가 김일성의 시신을 안치한 kumsu산 기념 궁전을 보존하는 사업에 8억 9천만 달러라는 돈을 쏟아부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미사일 개발이며 핵무기 개발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기 개발에는 수억 달러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그 돈을 인민들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썼더라면 인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힘들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인민들의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장마당에서 인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다름 아닌 강냉이와 잎쌀이고 그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도 과거보다 많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43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체 인민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가족 중 한 가족은 지금도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이 먹는 문제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 첫째 방도는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농장의 강냉이보다 개인집 토밭과 떼기밭 그리고 배급밭의 강냉이가 훨씬 더 키가 크고 알이 튼튼하다는 것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사실상 국가의 소유인 협동농장을 없애고 땅을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부지런히 일한 만큼 소출이 나고 그것이 개인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면 식량 생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방도는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나라 중국과 옛남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인민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찾아 일하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인민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번성하였습니다. 또 애국의 물자와 돈이 자유롭게 투자를 해서 중국은 지금 김정은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북한도 개혁 개방만 하면 이웃한 중국과 경제적으로 국에 성공한 한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 그리고 물자가 들어와서 인민 경제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인민들이 먹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더 이상 외국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장마당이 인민 경제의 중심이 된 지금 인민들의 요구는 개혁 개방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의 노동당과 정부는 오히려 장마당을 축소하고 인민들의 경제 생활을 억압하려 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장마당이 없어지게 되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북한 인권 이야기 시간을 마칩니다. 진행의 이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